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속보부터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 때문에 국채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100여 년 만에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에 빠지게 됐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27일 현지 시간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이야기가 전달이 됐는데요. 이번에 열릴 G7 정상회의에서도 러시아 제재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그리고 전 세계 지금 현재 증시를 강하게 압박하는 요인 중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만큼 해당 이슈를 자세하게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혹시 이 글로벌 이슈가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닐지 걱정이 좀 앞서는데요. 먼저 예상 체결 지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관련돼서 현재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할 것으로 다행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390포인트 선에서 움직이면서 전 거래일 대비 1%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96%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상승폭이 큰 모습인데요. 764포인트 선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오늘의 전문가님들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함께 보시죠. 네, 김덕호 대표, 이정수 파트너, 임상현 파트너, 그리고 황혜수 차장, 마지막으로 김성남 업사부님까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매매 시그널 제대로 잡아드릴 저희 전문가님들 기대해 주시면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 시작 전 본격적으로 매매 시그널 먼저 잡아보도록 할 텐데요.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전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네, 간밤에 미국 증시는 3대 증시가 모두 상승 마감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침체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슈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는 점을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님과 연결을 하던 도중에 통신망에 지금 현재 문제가 생겨서 잠시 연락이 끊겼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주말 사이에 나왔던 뉴욕 증시 상황들을 좀 살펴보면 3대 지수 좀 큰 폭으로 올라주면서 이 하락 장세에서 드디어 반등이 시작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오늘 우리 증시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이슈들을 시장이 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체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장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이슈들을 짚어드렸지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시장이 그대로 소화할 수 있을지 오늘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돼서 도움 말씀 주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님을 연결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지난주에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반등이 나올 때 가장 큰 부분은 대형주 위주로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반등이 시작이 되고 있는 만큼 그 하위단에 있는 종목들에게도 온기가 돌 수 있을지 오늘 그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슈 분석을 해주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님을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잠시 통신 장애로 인해서 연결이 어려웠는데 일단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미국 3대 증시는 모두 상승 마감을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진행을 한 바 있고요. 여기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완화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반발 매수세 유입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목하셔야 될 부분들은 이번에 S&P 500 섹터 전 섹터가 모두 상승을 진행을 했고, 자재 섹터, 통신 섹터, 그리고 금융 섹터가 모두 3.8% 넘게 상승을 하는 폭의 강한 상승을 보였다는 점을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상승에 마찬가지로 좀 더 힘을 가세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어제 개최를 했던 G7 정상회의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를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G7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구 열강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중국과 러시아가 진행을 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관련된 부분들의 지원 부분들을 좀 더 강하게 압박하려는 수단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에 관련해서는 이번에 수입 금지 관련된 부분들의 조치들도 좀 더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러시아가 디폴트가 선언된 이후로 좀 더 압박 수위를 굉장히 높여가고 있다는 점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 1918년도 짜르 황제가 일으켰던 부채에 대해서 볼셰비키 정권이 실질적으로 채무 불이행을 하겠다고 선언한 이로부터 100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러시아 내에서의 어떤 정치적 상실권들을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로부터의 원자재 수입과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그 수출 통로가 어떻게 보면은 다소 막혀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부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G7에서는 이번 1대1로 맞서서 투자하는 부분들이 이제 777조, 이제 약 6천억 달러 정도를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 대상국들이 라틴,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 일부 지역과 같은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저탄소 에너지, 보육, 첨단 통신, 상하수도 시설 개선 등 말 그대로 인프라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투자 관련들을 굉장히 높여나가고 있다는 점을 좀 소개드릴 것 같습니다. 최근에 CPI 지수와 비롯해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곡물 가격에 대한 부분의 상승들, 즉 에그플레이션이 상승을 하게 되고 여기에 더불어서 전쟁으로 인한 유가 관련된 부분들의 가격들이 굉장히 높게 움직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굉장히 시도를 했던 많은 국가들이 오히려 다시 화석 에너지, 석탄 에너지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엑슨모빌 CEO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급전환이 고유가를 오히려 야기한 부분은 있다라면서 일부 날카로운 지적을 한 바 있는데요. 다만 여전히 유가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이슈들은 오늘 장에서도 3%가 넘게 좀 상승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 WTI 지수 같은 경우에는 110달러 선에서 이제 좀 더 높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들은 현재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을 조율하기 위해서 연준에서는 굉장히 강한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시장에서는 실질적인 자재 가격들이 더 이상 올라가기에는 어느 정도 제한폭이 있다라고 감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 날 1% 넘게 하락을 했었는데요.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럽 지역 내에서의 천연가스 수요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 더불어서 노드스트림 2와 같은 이런 천연가스 공급 라인을 일부 개선해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G7에서는 마찬가지로 가장 큰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는 G7 회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나토 회의에 가깝다. 오히려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견제를 굉장히 강하게 하는 외교적 정책 그리고 군사적 정책 회의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한 바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 대해서도 러브콜을 굉장히 강하게 보내고 있는 시점입니다. 다만 이제 현행 정부가 여전히 명확한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하기보다는 외교적 신뢰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는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이탈 부분들이 다소 포착이 될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관련 종목들을 좀 말씀드리면은 현재 이제 금 관련 종목들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엘컴텍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특히 이제 금 관련 종목들, 고려아연과 같은 종목들은 사실 원자재 부분의 수요들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단기 마진율에 대한 부분들은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떤 철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의 그 수요 부분들을 계속 꾸준히 맡기에는 좀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PPI 지수 같이 이런 어떤 공급자 관리 지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높게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 매출은 오히려 이제 조금 높게 표출될 수 있는데 실질적인 수익 면에서 감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종목 선별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점은 매출 대비 순이익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3개월에서 6개월까지의 기간들은 반드시 이전 기록들을 살펴보시면서 종목에 대한 접근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6월 27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뉴욕 증시 큰 폭으로 올랐다 이야기를 전해드렸고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도 반등하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 반등의 본격적인 시작인지 혹은 그냥 단기적인 반등인지에 대해서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전문가님들의 의견은 단기적인 반등에서 끝날 확률이 높다.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하락세를 하고 있는 것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오늘도 우리 시장이 움직이는 대부분의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장중 매매 시그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장과 관련돼서 개장 움직임을 잡아주실 첫 번째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이정수 파트너 연결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양지수 역시나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주말 사이 나왔던 뉴욕 증시 이슈들까지 함께 짚어주시죠. 네, 자 일단 뉴욕 시장은 기대감에 일단은 반등을 줬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시장이 완벽한 바닥이냐라는 부분은 나중에 좀 더 두고 봐야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 시장이 일단 반등을 확실하게 준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 미국 시장은 제가 볼 때는 단기 상승으로, 그러니까 장기는 하락이지만 단기 상승으로는 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매매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꺼리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매매로서는, 그러니까 장기 투자로서는 여전히 시장은 안 좋습니다. 장기 투자로는. 근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최근에 3주 동안에서 기본적으로 30% 빠졌고 많이 빠진 애들은 40%도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종목들이 10% 정도 올라가고 반등을 주고 하는 데에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한다라 그러면 매매로서는 최고의 장이 된 건데 지금 보면은 코스닥도 보게 되면은 지금 5일선을 올라탔고 그 다음에 코스피도 5일선 올라탔죠.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주식 사야죠.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식 사야 되는 겁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에서는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에서 아침에 실전 매매 정수에서는 매매는 되는데 계속 제가 파란색 네트를 메고 오면서 사면 안 된다, 사면 안 된다, 아직은 아니다라고 쭉 얘기했다. 목요일까지 아니다 했다가 금요일서부터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해서 빨간색, 파란색 섞여 있는 넥타이를 메고 오면서 이제는 매매는 된다. 근데 한 번 더 확인해야 된다. 그게 뭐냐? 우리나라 시장은 5일선을 안착하는 것과 미국 시장이 한 번 더 올라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미국 시장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아침에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뭐가 꺼릴 게 있느냐. 매매로서는 지금 주식을 사야 되는 겁니다. 종목들이 이미 많이 빠졌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매매로서 뭘 살 거냐. 전업종 다 낙폭과되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추천주는 좀 있다가 이제 실전 매매 정도 있다가 종목을 드리겠죠. 그래서 그쪽에서 종목을 드리게 되면 낙폭과되는 종목들에서 이제 공략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고. 자,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해서는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을 주면 또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비중을 만약에 오늘 같은 날은 이제 5일선 올라타는 첫날이기 때문에 떠 있는 것 말고 많이 빠져 있는 쪽으로 확 들어갈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먹으면 좀 팔아야 된다라는 걸 관점을 좀 갖고 매매입니다. 장기 투자로 그냥 사갖고 쭉 가져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먹으면 팔아야 된다라는 그런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매매적인 관점에서의 시장 접근이지 이걸 한 달 내내 두 달 내내 갖고 가고 큰 수익 내야지 그랬다가는 또 폭락을 맞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안 올라갔던 그리고 낙폭과되어 있는 종목들 지금 대부분이 지금 소비주부터 해갖고 IT 제약주부터 해갖고 모든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매매하는 데서는 재밌는 일단 흐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떨어지더라도 조정을 받더라도 여기만 안 깨면 되고요. 나스닥 11,000, 다우는 3만. 여기만 안 깨면 큰 그런 건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도 만약에 장중에 좀 밀리게 되면은 사는 거고 만약에 2,300이 또 깨진다. 그러면은 도망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안 깨지면 오히려 지금 뭐 하는 자리다. 이제 매매로서 종목들을 잘 골라서 공략을 하시면 되는데 전업종이 다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종목들은 보이진 않으니까 매매로서 잘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종목 두 가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먼저는 질문 들어있는 종목이 NC소프트네요. 자, NC소프트부터 보겠습니다. NC소프트. 자, NC소프트. 자, 전일날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강세를 보여줬죠.
무슨 이제 그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인데 뭐 일본 게임이에요. 이름도 무슨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어플 스토어의 그 기대감 때문에 그게 이제 움직이면서 관련된 게임주들이 막 이것저것 이제 반등을 줬는데 NC소프트도 뭐 하반기에서 뭐 신작 게임 기대감 뭐 등등등 해가지고 먼저 뭐 이런 이슈는 있지만 최근에 이제 떨어지긴 했지만 얘는 벌써 먼저 반등을 줬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에서 재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 같은 날에서 재미가 없는 이유는 그래서 그런 거고 나쁘지는 않아요. 뭐 나쁘지는 않은데 오늘 같은 날에서는 이미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굳이 이거를 공략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저거 볼 때는 다른 쪽으로 많이 더 빠져있는 쪽을 공략하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거는 그냥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SM인데요. 자, SM. 얘도 뭐 똑같은 관점이기는 한데 이미 종목들이 최근에 빠졌던 부분들에서 많이 좀 그러니까 좀 전날 먼저 들어줬죠. 그래서 7만 원이 저항대인데 뭐 내용은 나쁘지 않아요. 뭐 에스파 그룹인데 여성 그룹인데 에스파 그다음에 NCT 본격 활동 SM 매출 향상 기대감 해가지고 지금 엔데믹 이후 아티스트들의 음반 발매가 이제 되고 있고 콘서트도 재개를 하고 있고 그래서 1분기, 2분기 매출을 전년 대비 당연히 그 기록을 넘을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이슈들로 해가지고 이슈는 좋은데 주가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별로 빠진 게 없기 때문에 좀 재미는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올라가긴 할 겁니다. 7만 원, 뭐 7만 원쯤 올라가긴 할 수 있는데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이 지금 탄력이 좋기 때문에 요거를 만약에 하겠다라 그러면 그냥 제가 볼 때는 다른 거를 하는 게 더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의뢰가 들어온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오늘 테마적으로 좀 좋은 종목들을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뭐 에탄올 관련된 종목들이 현재 올라오고 있고요. 뭐 자동차나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도 현재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단기적인 반등이라도 반등 장세에서 좀 가져갈 만한 전략이나 볼 만한 업종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지금 전업종이 다 빠졌어요. 전업종이 다 빠졌으니까 전업종 아무거나 사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발가락으로 엔터 쳐도 수익 난다고.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많이 떠 있는 거 공략할 게 아니고 많이 안 올라갔던 종목들을 잘 째렸다가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하면서 사고 싶었던 종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많이 올라간 게 없다. 그러면 그거를 공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같은 날에서 많이 떠 있고, 그러니까 좀 전에 봤었던 SM이라든지 이미 벌써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게 아니고 조금밖에 안 떨어져 최근에 3주 동안 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안 떨어졌던 애들은 피하세요. 재미가 없습니다. 지금 3주 동안 다른 애들은 40% 가까이 빠진 애들도 있는데 얘는 지금 3주 동안 마이너스 8%밖에 안 빠졌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제끼고 안 올라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이 빠진 애들이 지금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현금화 대응을 잘했다면 그걸 가지고 지금 같은 장에서 이제 주식들을 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많아요, 살 종목들은. 그러니까 지금은 살 종목이 많은데 과연 뭘 살 거냐라 물어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사고 싶었던 종목들이 마이너스 8% 빠진 거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고 마이너스 30%, 40% 빠져 있으면 그게 뭐든 간에 다 지금은 반등이 나오니까 지금은 뭐 매매하는데 상당히 재밌는 정말 좋은 장입니다. 그러니까 매매하는 데서는 그리고 나서 한 1, 2주 뒤에 또 급락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거 전에서는 오늘 같은 날에서는 주식을 사야 되는 날이니까 겁먹지 말고 잘 주식을 엔터를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빠진 종목들 위주로 보면 수익률이 더 좋을 것이다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시장 코스피는 0.75%, 코스닥은 1.71%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죠.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님 연결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에 대한 흐름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또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양시장인데요.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종목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예. 지난 주말에 이제 미 증시 같은 경우는 극복했던 상승들을 좀 보여줬고요. 특히 뭐 기대 인플레 지수 지표 중에 뭐 여러 지표가 나름대로는 피크가 현재 진행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기대감들이 상당히 작용이 돼서 큰 폭의 상승들을 해줬는데요. 일단은 국내 증시의 어떤 동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의 동향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작년 6월 25일 날 상승 하락을 했던 하락의 진폭이 1년의 마감자리가 6월 24일이라고 말씀드렸죠. 25일이 주말이다 보니까. 그래서 주말에 반등이 굉장히 큰 폭의 어떤 반등들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현재 이 부분이 최고의 대변곡점 가능성이 많다고 사전에 언급을 좀 드렸었고요. 다만 지금은 낙폭이 가대가 좀 되기 때문에 길적 반등이 될 것이냐, 길적 반등 후에 숨구르기 뒤에 본격 상승으로 될 것이냐 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그 후자 본격 길적 반등과 숨구르기 뒤에 본격 상승으로 될 것이라는 것이 좀 후자의 관점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가지고 상황을 좀 지켜보시면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최근에 하락 마지막 피날레점에 해당이 되는 점이 전체로 보면은 거의 한 3주 정도, 3주 정도 되는 부분들이 3주가 좀 더 됐죠. 그점에 보면은 거의 3주 변곡점에서 좀 해당이 되는 15일의 피크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게 과다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적 분석으로 보면은 거의 21선 터치 국면까지는 길적 반등이 좀 될 거고 여기서 조정이 된 이후에 매매 공방 이후에 본격 상승으로 좀 접어드는 그런 관점이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이평선의 흐름으로 보면은 지금의 입장에서는 21선하고 61선 이런 크로스 같은 흐름들을 나름대로 준비하는 흐름이라면은 지수는 당연히 21선 저항 조정 그러죠. 그다음에 돌파 안착한 다음에 상방 슈팅으로 가는 어떤 큰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수의 민감주가 상승을 좀 해줘야 되는데 지수의 민감주 오늘 상승하는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을 보면은 특징적인 종목군 중에 에코프로 BM이 현재 눈에 좀 띕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현재 2차 전지 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가장 경기 민감주가 좀 진행을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갱신했죠. 현재 지난 급락장을 무색할 정도로 신고가가 이미 나와졌다. 결국은 하락장 속에서 가장 강하게 버텨주고 있고 이 말은 업황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하는 그 어떤 흐름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2차 전지가 한국 증시에 그 현재 리딩을 하는 현재 최강 리딩 섹터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2차 전지의 어떤 섹터를 보셔야 되는데 대형주 쪽은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에 좀 해당이 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급락기에 조정 그다음에 숨구르기 이 하단선의 저점에 좀 있죠. 그래서 완벽하게 이제 정배열을 타고 현재 상승이 좀 진행이 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무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탄력적인 종목을 고르셔야겠죠. 그런 부분에서 보자면은 코스몰 신소재, LNF, 포스코 케미칼 이런 종목군들을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 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몰 신소재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급락장이 맞냐 할 정도로 전체 차트의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완벽하게 전혀 하락장을 모를 정도로 다시 강한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만 급락이 됐죠. 근데 전체 이제 차트의 모습을 봤을 때는 20일 이평선하고 60일 이평선에 한번 흐름을 보시면은
61 이평선이 이제 정배를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21 이평선이 이제 골든 크로스. 그다음에 여기서 지지 골드 코스, 지지하고 가는 코스. 어떤 흐름의 코스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보면은 지지 골드하고 다시 한번 갈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추세가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차 상승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컨슈머 신소재 눌림목에서 매수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제 LNF나 LNF 포스코 케미칼 이 부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LNF도 한번 이제 차트로 이제 보시면은 전체 어떤 큰 흐름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도 한번 이제 보시면은 61평선이 정배열을 좀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1평선이 골드. 그 다음에 여기는 거의 한 쌍봉에서 약간 데드크로스가 날려고 좀 하다가 이렇게 나면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극적으로 다시 한번 지지를 보이고 가는 약간은 좀 특이한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떻게 진행이 되더라도 일단은 추세를 무너지지 않았고 21선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양극재가 먼저 선행을 하고 있는데 포스코 케미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최근에 흐름들이 장이 안 좋아서 이제 약간 빠진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한번 이 이평선의 흐름으로 보면 상당히 약간은 안 좋게 됐죠. 21, 61선이 일단 61선이 정비열이 지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1선이 골드가 되고 있고, 지금 여기서는 데드가 좀 나와주려고 하고 있죠. 근데 좀 차트가 약하면은 약간 데드가 나와줬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확히 만난 뒤에 다시 역배열에서, 현재 데드 크로스에서 현재 일시적으로 데드크로스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지지골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이 조금 생각보다 약한 모습에 해당이 되는데 다시 한번 상승 반전 좀 해줄 거로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21선 돌파 여부를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전체 어떤 2차 전지 섹터의 대장주 여긴 에코프로 BM을 보면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종목에 이 섹터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시장의 흐름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에코프로 BM, 코스모화, 에코프로 BM을 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장비업체 부분들도 상당히 좀 좋습니다. 다시 한번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보면은 2차 전지 외에 전체 종목이 전 종목이 고르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다만 오늘 지수가 좀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소폭 약세를 보이는데 아무래도 지난 주말에 워낙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쉬어갈 여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크게 급등했는데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별로 약하다. 이런 모습들이 약간 착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시 한번 오늘 쉬었다가 내일이나 모레 다시 한번 움직여 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약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주 쪽에서도 제가 어제 4개의 종목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을 좀 드렸죠. 특별히 언급을 준 종목군 중에 현대차, 그 다음에 삼성전자, 그 다음에 카카오, 네이버 이 4개의 종목을 집중적으로 말씀 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5일선을 이제 올라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의 어떤 시그널들은 어떻게 좀 잡을 수 있냐면은 5일선을 정과상 안착하지 못하다가 본격적으로 정과상으로 5일선이 안착이 되면은 현재 이 하락 추세가 무너진 걸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대표적으로 이러한 데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 현대차 같은 경우도 한번 보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도 종가상으로 5일선이 안착을 했고 오늘 이제 갭으로 좀 떠져 나와주고 있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지수 상위 종목군들이 대부분 상당히 좋습니다. 경기 민감주에 해당이 됐던 현재 4차 산업혁명의 그 화두였던 현재 그 카카오, 네이버 이 종목군들도 나름대로 추세가 이제 반전이 되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대형주가 전체적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제 장이 오늘 좀 쉬어가더라도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의 황혜수 차장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물반 고기반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증시가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데 이 반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차장님 지금 현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 시작한 지 30분도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마감까지의 흐름을 말씀드리기에는 약간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금요일 상승에 이어서 오늘에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급적인 요인으로는 거래소에서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한 차익 매물이 오늘 같은 경우 출회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주요 수급 주체들이 매도로 대응하면서 상승폭을 줄이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따라서 장 마감까지 주요 수급 주체들, 특히 외국인의 수급 흐름을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주 같은 경우 그리고 7월달까지 어떤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의하시면서 시장을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수급을 좀 체크를 해보면서 장 후반까지 움직임을 계속해서 체크하는 것이 좋겠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장 초반에 이 에탄올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에탄올 가격이 원유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 이슈에 탄력을 좀 받아서 에탄올 관련주들도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좀 원자재와 관련된 종목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런 종목들은 어떤가요? 원자재 관련 말씀해주신 대로 테마대로 움직이는 종목은 매수로 대응하시기보다는 보유자 관점에서 수익 실현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원자재 관련 테마주 같은 경우는 뉴스 플로우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접어드는 국면에서는 테마성 종목보다 펀더멘탈이 가장 좀 튼튼한 그리고 실적 성장이 나타나는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해서 나가는 것이 시장의 반등 시 수익이 조금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테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도 눈에 띕니다. 그중에서도 에탄올, 원자재 관련된 종목이 오늘은 좀 장 초반에 시세를 받아서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여쭈어 봤고요. 이럴 때일수록 펀더멘탈에 좀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이야기를 해드린 만큼 업종별로 좀 보자면 자동차, 완성차들 오늘 흐름 좋고요. 조선주들도 여전히 좋습니다. 업종별로 좀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중에 2분기 좀 펀더멘탈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업종군들이 있다면 차장님 어떤 쪽을 오늘은 보는 게 좋겠습니까? 우선은 말씀해주신 대로 완성차 쪽의 실적 기대감 그리고 성장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오늘 같은 경우 반등세가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라포코드 섹터에서는 그동안 매크로 환경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었던 반도체 쪽 역시 시장의 반등이 나오고 매크로 환경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면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기 실적 개선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섹터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소재 일부 업체들 그리고 제약바이오에서도 실적이 나타나고 있는 CMO라든지 CDMO 쪽 그다음에 의류산업 쪽이 2분기 실적 같은 경우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된 섹터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펀더멘탈적으로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종목들 중 오늘은 완성차 흐름 좋습니다. 현대차 지금 4%대 상승폭을 보이고 있고 기아차도 3.10% 상승세 이어가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종목들과 이슈들이 오늘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 중에서는 뭐 지능형 로봇이나 인공지능 테마들도 움직이고 있고 또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들이 최근에 또 솔솔 다시 나오고 있는데 사장님 개인적으로 제약바이오는 어떻습니까? 시장 빠질 때 다 같이 빠졌다가 반등은 아직 크게 나오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바이오 섹터 업체들은 말씀해 주신 대로 일부 업체들은 주가가 계속 약세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시가총액 상위에 랭크되고 있는 종목들 셀트리온 그룹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장의 하락을 받을 때 어느 정도 횡보하는 주가가 방어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금요일 같은 경우 일부 제약바이오 업체들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미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성장주라는 섹터에서 경기 방어가 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점점 추세가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는 일부 대형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변동성 양세에 투자 대안으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약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까지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으로는 2차 전지 이야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삼성 SDI가 지금 현재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 2차 전지는 시장이 빠질 때 좀 그래도 잘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준 섹터가 아니겠습니까? 2차 전지와 관련돼서는 저평가라서 지금 현재 매력적이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하는 게 좋을까요? 2차 전지주가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상황이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특히 소재업체들 같은 경우 그리고 빅셀업체도 마찬가지로 미래 매출에 대한 성장성의 부분을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고퍼주 대표적인 성장주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동종업종 내에서 밸류를 제일 적게 받고 있는 이유가 캐파 증설에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성장 모멘텀이 가장 많은 종목이다라는 점에서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차 전지 관련주 쪽에서는 소재 업체들 특히 테슬라향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일부 소재 업체들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하시는 것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SDI 저평가 구간이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왜 저평가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투자자분들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무조건 많이 빠졌다고 그 종목이 좋은 종목은 아니니까요. 투자자분들이 현명한 투자 판단 해보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보내드리기 전에 오늘장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장이 시작한 지 지금 30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오후장까지 만약에 이 반등세가 계속 이어가지 못한다면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장 전략 전반적으로 어떻게 볼까요? 시장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에 금요일 시장에서도 확인이 됐듯이 시장은 이제 안정세를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떤 장중 조정이 나타난다면 매수하시려는 종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하셔도 나쁘지 않은 구간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어떤 테마성 종목이라든지 뉴스플로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은 지양하시되 펀더멘탈이 가장 튼튼한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뿌리시는 것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낙폭과대주에 대한 매수도 나쁘지 않은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전략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의 황현수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다음 전문가님 좀 연결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지수는 코스피 0.67%, 코스닥은 1.48%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남 업사부님과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월요일장 지난주 탄력을 그대로 좀 이어받아서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요. 시장을 좀 업사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풀이하는 게 좋을까요? 네. 자, 일단 지난주 월요일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월요일에도 지금 이제 비슷한 상황을 맞이했다가 다만 지난주는 갭상승을 시작했지만 그대로 강력하게 다시 쭉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모색한 상황들이 좀 있었었는데 오늘은 좀 약간 다릅니다. 어쨌든 그때의 급격한 하락들이 나왔던 것들이 지금은 조금 눌러지는 듯 하지만 다시 끌어올려지는 상황들이 있고 그렇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사실은 매번 여러분들께 현금 확보에 대한 부분들을 매우 강조를 많이 했죠. 3개월 전부터 무척이나 강조를 많이 했고 최근에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현금 확보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드렸는데 지난주부터는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에서 그 시장에 대한 반등 부분들, 그리고 특히 이제 지난주에는 조금씩 주식을 담아가는 쪽으로 좀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금 확보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또 손절에 대한 부분들을 오히려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구간으로 얘기를 드렸던 것이 일단은 오늘부터의 어떤 움직임에서 그 움직임이 조금 더 이어가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기대 인플레이션이죠. 미국의 6월 미시간대 5월 기대 인플레이션이 3.3%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3.1이 나오면서 예상치를 하회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결과치로 나오는 인플레이션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중요한데 기대 인플레이션 앞으로 우리가 시장이 어떻게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까를 예상해보는 그러한 숫자들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연준의 긴축 정책이나 금리 인사나 글로벌 전체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 현상들이 조금은 효과를 발휘하는 것 아니냐. 물론 시장한테는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는 그 입장에서 인플레이션은 조금 잡힐 수도 있겠다. 그러면 한 템포 늦춰서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잡히기 시작하면 지금의 강력한 금리 인상이나 긴축이 조금은 방향을 좀 달리할 수 있지 않겠니? 자이언트 스텝은 이제 조금은 지향하고 빅 스텝이나 혹은 베이비 스텝까지도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아주 조금 불러일으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는 며칠간의 어떤 주식의 상승을 좀 더 기대를 해보고 대응해야 할 것이고 그러나 지금 소비자 신뢰지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다지 또 썩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일단 경기 회복이나 이런 부분들 혹은 이렇게 볼 때는 그렇게 썩 좋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좀 잡아내는 부분들이 좀 빨리 나타나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경기 침체까지는 가지 않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고 시장이 보통은 우리가 3개월 내지 6개월이 주식시장이 선반영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만약에 일시적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경기 침체가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고 벗어나려고 하는 혹은 바닥을 완전히 찍은 그 상태의 전 6개월 정도부터 증시는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악재적인 내용들, 너무 어두운 그런 측면의 이야기가 최근에 너무 많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해보면서 조금은 최소한 오늘 하루 혹은 내일 정도까지는 마음 편히 제가 이제 금요일에도 여러분들한테 조금은 편하게 갑시다. 그 전날 제가 웃긴 티셔츠를 입고 나와서 했던 그 부분들이 지금은 물량을 털 때가 아니고 오히려 담을 수 있으면 담아보고 다만 늘 강조하다시피 담으실 때는 반드시 적자 기업을 하면 안 됩니다. 약세장인 건 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도 과연 초강력한 상승을 할 거냐 혹은 반등으로 끝날 거냐라고 봤을 때 베어마켓으로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저 역시 그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반등 부분들 오늘의 반등은 2400 내지는 2415까지만 저는 보고 싶고요. 그 이후 일단은 2450에서 또 한 번 걸릴 것이고 지금 미국 시장이 이제 나스닥 차트입니다만 이 나스닥 차트가 20선을 뚫었어요. 뚫고 끝났고 오늘 추가적인 상승만 또 보여줄 수 있다라면 우리는 좀 더 긍정적인 상황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20선이 깨지지 않는다면 나스닥이요. 미국 나스닥이 20선이 깨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그 동안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20선에 대한 도전을 계속하는 상황까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부터 오늘부터 내일 이렇게 하루 지나갈 때에 너무 부정적으로만 일단 볼 시각은 아닌 것 같고 조금은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이 20선을 잘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우리도 더디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당히 안 좋았지만 많이 개선되는 상황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를 가지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계속 현금 확보에다가 하락을 조심하자 여러분들한테 5월, 6월, 7월 뭐 이렇게 안 좋을 거라는 얘기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반등으로 보는 부분들이고 7월달 다시 들어가면서 또 조금 흔들리는 부분들이 아마 7월 중순부터 다시 흔들릴 가능성이 전 높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역사적으로 8월달이 증시가 좋았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충격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충격이 좀 짧게 올라가는 경우는 있지만 역사적으로 8월달이 썩 좋은 달들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코스피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다시 대비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은 하시되 일단 당장은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앞서서 또 말씀해 주신 분처럼 같은 의견을 좀 드리자면 지금 당장은 테마에 휩쓸리고 뉴스 플로어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목군보다는 낙폭 과대의 그런 금요일에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대형주 움직임도 오늘 뭐 자동차 섹터 상당히 세게 지금 반등하고 있고 하이닉스 2.5% 이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대형주 쪽에 안정적인 부분들로 가고 그다음에 아마도 내일이나 모레 정도 특히 모레 좀 갔을 때나 이제 중소형주의 어떤 움직임들에 의한 종목군들을 좀 보는 게 차라리 나을 거다라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형주가 반등하기 시작하는 3일째.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는 오늘 이틀째고 내일까지 올라가면 3일째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3일째 나온 그 다음날 이 부분부터 좀 중소형주 쪽은 대응을 해보고 지금까지는 좀 대형주 쪽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시장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해드렸습니다. 현금 확보 전략을 그대로 좀 유효하게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오늘 시장에서도 큰 수익이 좀 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업사부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낙폭 과대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렇다면 볼만한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업사부님과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종목을 좀 보실 때 신이 나실 것 같은데 오늘 같은 장 속에서는 어떤 종목 보면 될까요? 네, 지금 뭐 상당히 우려스러운 다른 분들보다는 훨씬 그런 우려감이 적으실 거고 지금 훨씬 기분이 좀 많이 개선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마음 편히 쉽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LG 생활건강 금요일도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여러 번 강조드렸거든요. 이 종목은 다른 종목이 더 빠져버릴 때 빠지지 않았고, 그죠? 그리고 오늘 다른 종목보다 대체적으로 대형주 치고는 잘 가는 편입니다. 4%대 올라가는 대형주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만약에 지금이 이제, 우리가, 시장이 엄청나게 강력한 강세장이라면 LG화학건강 같은 그런 종목보다는 조금 더 이제 성장주에 가까운 기업들이 훨씬 좋아요. 그런데 지금 뭐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썩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급격하게 올라가는 금리 인상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지역별로 인천이나 어디 지역이나 이렇게 역전세가 일어난 지역도 있다 그러죠. 예, 역전세가 일어난 지역들 그러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 부동산 자산이 가격이 다운되면은 그런 부분들에서도 소비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지금 편의점 도시락이 그렇게 많이 팔린다고 하잖아요. 식당 가서 밥 드시면 8,000원, 10,000원 뭐 우습습니다. 그죠, 요즘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정적인 종목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은 사실 애진간한 종목들, 낙폭 과대인 대형주라면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제가 그런 식으로도 표현을 드렸다시피 애진간한 종목들은 다 괜찮을 겁니다. 뭐 SK 아이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효성첨단소재, 뭐 마찬가지일 거예요. 많이 떨어진 종목, 우량했으나 또 앞으로 유망한 그런 부분들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을 거입니다.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LG화학건강도 지금 올라온다고 바로 처분하시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 70만 원 정도 한 번 정도 볼 거고 아마도 약세장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이런 종목군들이 더 잘 버티는
필수 소비를 해야 될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아무래도 이제 샴푸 쓰시는 분들이 다시 비누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머리 감으실 때 뭐 이런 부분들이랄지 뭐 유통용품이랄지 여러 가지 거에서 우리 일상생활과 뛰어낼 수 없는 뭐 이런 종목군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보고 아직도 접근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도 저는 생각되니까 한번 더 참고해 보시고 수익을 좀 더 키워보신 전략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시장 이야기까지 알차게 나누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사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다양한 또 전문가님들과 함께 장중 매매 시그널 잡아봤습니다. 반등 장세가 이어지는 만큼 이 안에서 여러분들 수익률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늘 이 시간에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내일 이 시간도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